이렇게 21년도 이후로도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도 4주차가 어느새 되었네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2021년도 마지막 주차가 되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하면서 또 한 번 나를 복돋아주는 이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저는 12월 4주차에 대한 부동산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년도 4주차 지역 현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부동산의 주간 보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8% 상승을 하면서 0%대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세에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50.0을 기록하면서 매수자의 관심은 극도로 낮아지고 있고 매도자 문의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 매매 증감과 전세 증감을 각 시도별로 나타내서 구분지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순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는 약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전국적으로 하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0.41%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만 한번 따로 떼어서 기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는 2020년도 3분기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3분기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도 3분기에 일어난 정부의 6.17 대책 이후로 이제 수도권 위주로 규제가 되기 시작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몇 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투자 수요들이 강원도를 물밀듯이 내려오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춘천과 원주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또한도 풍선 효과로 인한 과열 양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KB에서 이야기하는 심리, 즉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를 나는 볼 줄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B 매수 우위 지수를 살펴보면요, 제가 먼저 녹색 불, 노란색 불, 빨간색 불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80점 이상, 41에서 79점, 그리고 40포인트 이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신호등 모양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녹색 불은 어디에 있을까요? 봤더니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총 4개의 시도에서 녹색 불을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불은요, 굉장히 많네요. 전북, 제주, 경남, 부산, 경북, 경기, 세종, 서울, 대전, 울산, 인천이 이제 노란색 불에 속하게 되고요. 빨간색 불 같은 경우는 전남과 대구광역시가 이제 빨간색 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를 볼 때는 단순한 현재의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도 함께 확인을 해줘야지만 돼요.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지 말이죠. 자, 부동산 심리 같은 경우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추이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리적 하락이 이렇게 계속 빨간색이 떨어지죠.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심리가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서 제63차 미분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광양시가 포함된 전라남도 역시 이제 40포인트 아래인 26포인트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와 전세 증감에서 각 2개 지역씩 한번 지역 현황을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경우에는 이제 창원 의창구와 논산, 그
그리고 하락의 경우에는 제가 부산 강서구와 안양 동안구 지역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승 지역인 창원 의창구와 충남 논산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1만 8천 명이고요. KB 매매 증가에 따르게 되면은 창원시 의창구는 1.03%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공급과 미분양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상반기부터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0월달 기준으로 발표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현재 12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역시도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 전세 증감률을 기간별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주간 상승률이 1%를 웃도는 큰 상승이 총 이렇게 두 번이 있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2020년도 3분기부터 상승세가 가속화되었었고, 자, 두 번째는 2021년도 3월부터 상승이 다시 한번 재도약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또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에 대한 이유를 또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해볼게요. 2020년 3분기부터 상승을 했었던 첫 번째 상승의 주된 이유로는 2020년도 6.17 대책 이후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도권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도 적은 창원시로 이동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 같이 공급량을 확인 안 할 수가 없는데 2020년도 상반기부터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2019년도 6월과 12월에 제39 보병사단 부지에 들어선 약 6,100세대의 유니시티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2020년도 창원시의 상승에 훨씬 더 강한 부채질을 해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을 재도약했던 21년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특례시 법에 대한 호재의 여파가 컸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인구 도시인 이제 이렇게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져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의창구에 대한 거래량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따졌던 마산 합포구와 회원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최근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위에 있는 창원시 의창구에 대한 거래량 또한 상승을 하면서 또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선도 아파트로 창원 유니시티 2단지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자, KB 시세로는 9억 4천만 원. 자, 그리고 실거래가 찍힌 최근 가격은 9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매매에 대한 호가는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9억 4천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자, KB 시세 역시도 2021년도 9월 달에는 8억 3천이었는데 10월 달부터 이제 9억 4천만 원으로 약 1억 1천만 원이 훅 뛰어 올랐잖아요. 자, 그만큼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물에 대한 부분을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매매에 대한 매물수는 증가는 하고 있긴 하지만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기까지의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명소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아파트를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또한도 전용 84 기준으로 가져와 봤고요. 자, KB 시세 같은 경우 유니시티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5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실거래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또한 21년도 9월 달에는 이제 KB 시세가 5억이었다가 5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거래 같은 경우도 약 5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가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5억 5천만 원 정도로 호가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매매에 대한 매물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까지 쌓여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승 지역인 논산시를 봐보도록 해볼게요. 충남 논산시는 11만 9천 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KB 매매
매매 증감률에 따르면 0.67%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시간에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가져오지 않으면은 논산시 자체가 워낙에 작은 도시다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급 부족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미분양은 맙소사 0가구입니다.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논산시도 이제 기간별로 매매 증감률을 한번 가져와 봤더니 21년도 4월 달부터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충청남도 논산시의 힐스테이트 자이논산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자, 이는 3년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KB 시세는 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실거래는 4억 2천만 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 같은 경우는 4억 3천에서 4억 5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매매에 대한 매물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담이 되는 정도의 매물수는 아니고요. 전세에 대한 개수는 굉장히 작아요. 나오면은 바로 나가는 정도의 매물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전세가율이 KB 시세 안에서는 9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93%라는 의미는 이렇게 전세 가격에 대한 KB 시세가 3억 7천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 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왜 놀라웠냐 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실거래가 전세 가격에서는요, 이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3억 원, 자, 그리고 최고로 높은 거래된 가격은 3억 3천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B 시세가 먼저 3억 7천만 원을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KB 시세 같은 경우는 보다 안정된 가격으로 대치를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실거래보다 낮게 형성되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KB 시세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KB 시세만 가지고 갭 투자나 혹은 다른 투자를 이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아파트 단지는 LH 리베나인 3단지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힐스테이트 자이논산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 시세 같은 경우는 3억 1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평균 같은 경우는 3억 5,700만 원에 찍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호가 같은 경우는 3억 5천에서 3억 5,500만 원의 매물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물을 살펴보면은 적정량 아래로 매물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매매에 대한 매물량을 볼 수 없겠고요. 전세에 대한 매물수 자체도 이제 3개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전세 매물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산시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21년도 이후로도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면은 21년도 이후로는 이제 논산시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러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논산시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 리스트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영 아파트 122건, 놀메타운 아파트 54건, 대림 44건, 그리고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37건의 매매 거래 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매매 가격을 봐보니까요, 이렇게 1억 원이 안 되는 평균 매매 가격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비중은 논산시 전체 매매 거래 건수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없었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어떤 투자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래 현상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당 단지에 대한 매매 거래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전세에 대한 거래 건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자연적인 매매 거래로 이루어진 이런 거래량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하니까 논산시에서 1등 매매 거래 건수를 차지한 강산동에 위치한 부영 아파트를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부영 아파트는 KB 시세는 7,200만원, 최근 실거래 같은 경우는 7,800까지도 찍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자, 호가 같은 경우는 8,000에서 9,000만원, 매매에 대한 전세에 대한 매물수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냐? 자, 그 이유는 요 위치에 많은 학원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 논산시 안에서는 많은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꾸준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로 하락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거래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빠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가 2020년도부터는 급등이 이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매물량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